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가면라이더 속에 있었던 부활의 장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활 장치, 일단은 전사, 일단 이 히어로기 때문에 꼭 한 번은 등장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클리셰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요소가 일단 헤이세이 시리즈에서 어떤 작품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은 없는 친구들, 제 기억 속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부활을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제외를 했어요. 근데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남김없이 그냥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볼 수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쿠우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쿠우가가 부활을 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께 작중 19화였습니다. 작중 19화에서 그 독포자 쓰는 그론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메기노다 뭐 머시갱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 의해서 전신에 독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다이는 그렇게 죽는가 싶었어요. 근데 카멜라이더 쿠우가의 키왕장이 또 뭡니까? 영석 아마담, 이 아클이라는 친구입니다. 아클 정중앙부에 보이는 저 돌 있죠? 붉은색 돌. 저 친구를 이제 아마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독포자의 시였네? 근데 얘 체온 내에서 독포자가 가장 많이 활성화를 해. 그러면은 얘를 일단 가사 상태로 만든 뒤에 독을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 유스케를 한번 가사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게 예전 린트어를 이제 번역하는 이제 사쿠라쿠 씨가 이야기를 하시기를 전사의 눈이 커질지어도 그 잠을 절대 방해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석 아마담이 죽은 장착자라 할지라도 일단 되살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전달이 됐겠죠. 근데 이게 현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심장이 정지를 했다 그러면은 뭘 써야 됩니까? 심장 제소동기를 써야 돼요. 심장 충격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고서 차지 하고서 촥 하면서 하는 거,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영석 아마담에 새롭게 그 번개의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 제세동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담의 그 능력들 덕분에 고다이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로잉 콤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사면 뭐 마이티킥을 쓰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가장 생각을 한다면은 가장 보편적인 부활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편적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사실상 이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한 힘의 축을 하나 그냥 넣어준 것 뿐이고 모든 것은 그냥 영석 아마담이 다 해먹었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자동 제세동기로 해서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다음은 파이즈입니다. 파이즈에서 등장했던 괴인들의 이름이 뭡니까? 오르페노크입니다. 이 오르페노크라는 종족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번 죽었던 인간이 되살아난 존재라고 설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냥 자연사 그리고 이제 사고사로 죽어있는 오르페노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이제 오리지널 오르페노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르페노크가 되어버렸던 친구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류가 한층 더 진화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도 죽질 않아요. 엄청난 육체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후반부에도 나오게 되지만 오르페노크의 왕에게 뭐 이렇게 힘을 받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이 친구들도 영원 불멸의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죽는다라는 개념은 확실하게 있었어요. 근데 부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지만 괴인이 된다라는 그런 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울프 오르페노크가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역시 이 호스 오르페노크 키바 유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 작중 1화에서부터 키바 유지가 그 사고사를 당하죠. 사고사를 당해서 거의 뭐 식물인간쯤 되어 있다가 오르페노크로 자동적으로 이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엄청나게 슬픈 키바 유지의 연대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뭐 키바 유지 같은 경우는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배신이 있었고 결국에는 뭐 그런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뭐 캐릭터로 그려졌긴 했었습니다만 부활을 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오르페노크가 또 빠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뭐 이제 블레이드, 뭐 히비키, 카부토, 데노, 키바, 디케이드까지는 아마 부활했던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부활했던 친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뭐 나중 가서 뭐 최종 보스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부활의 형태를 뭐 띠기는 했었습니다만
키바가 유독 그랬죠. 키바 같은 경우는 선대 킹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뭐 비숍이었던가? 비숍이 이제 모든 그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이제 킹을 딱 부활시킨 다음에 새로운 보스를 했지만 뭐 탈탈탈 털려버린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글쎄요, 제 기억상에서는 1기 헤이세이 라이더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 친다면은 많이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2기 헤이세이 라이더로 넘어오게 됩니다. 2기 헤이세이 라이더에서는 역시 위자드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이거를 소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명목을 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도대체 위자드에서 누가 부활을 했습니까? 하실 분들께 바로 이것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딱 요 분을 가리키면 될 것 같아요. 코요미씨. 이 코요미씨 같은 경우는 뭐 스포일러가 굉장히 강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요렇게 위자드 호프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현자의 돌이 변화가 된 형태였죠. 이 현자의 돌이 변화는 하긴 합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코요미의 유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코요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호프링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사실상 그 위자드라는 작품에서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크게 요소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토의 희망이기 때문에 코요미, 그리고 그게 반지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완벽하게 인체로서 그리고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신적인 부분은 잘 이어나왔다라고 싶어서 가져는 왔습니다. 저 완전히 죽었다라고까지는 좀 이야기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부활로 쳐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볼 친구는 가면라이더 가이모에서 등장했던 듀크입니다. 얘가 도대체 어디서 살았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 친구도 극장판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드래곤 후르츠 록시드를 가지고서 입에 마스크를 하나 쓰고서 로봇의 형태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레몬이긴 합니다만, 타일런트였던가? 그 친구의 슈트를 재활용한 드래곤 후르츠 에너지로 변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센고쿠 료마도 부활을 하게 되기도 했었고, 그 뒤쪽으로 이제 바론까지도 등장을 하죠. 카이토까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센고쿠 료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서 메가 헥스는 정말 최고야. 너는 왜 메가 헥스를 이해를 하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뭐랄까, 메가 헥스에 대한 엄청난 충성도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 있죠. 작중내에서도 보여주었던 거. 그 의지를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메가 헥스에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우타 일행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코우타랑 이제 신노스케가 메가 헥스를 처리하고 나서 지구에 있었던 카이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안드로이드 카이토가 기능 정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부활은 부활이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형태로의 부활이긴 했었습니다만 참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벨트로 환생이라고 해야 되나, 벨트로 제2의 인생을 살게 했던 벨트씨입니다. 본명 크림스타인 벨트였죠. 근데 이제 신노스케가 벨트씨라고 부르면서 아예 그냥 벨트씨라고 정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의 형태를 하고 있는 벨트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벨트씨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표정 변화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벨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이전에 키바트라는 선대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쪽 드라이버 벨트씨 같은 경우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인간의 육체가 로이뮤드에 의해서 손상이 되고 이제 정신적인 부분을 드라이버 쪽으로 의식을 연동시키게 되면서 새롭게 탄생한 그런 형태였기 때문이었죠. 뭐 나중에는 뭐 본인의 홀로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모습을 딱 하고 보여주면서 굿바이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익숙했던 건 요 벨트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벨트씨 같은 경우는 신노스케와 함께 이렇게 드라이브로서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라이도론까지 개발을 시켜내면서 다양하게 로이뮤드들과 싸울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뭐 따지고 본다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벨트로 환생을 했다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참 그래요. 저는 벨트로서는 환생하고 싶진 않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고스트입니다.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 1화부터 그냥 죽어버렸죠. 1화부터 죽었는데 이제 유령이 되어서 가면라이더가 된다라는 그런 되게 뭐랄까 참신한 그런 설정을 가지고 왔었습니다만,
두어 번 살아났죠. 예, 엄청나게 살아납니다. 작중 몇 화였지? 아, 초반이었구나. 초반에 한번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였지? 무겐 얻기 전이었던가요? 무겐 나마시를 얻으면서 다시 한번 또 부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작중 내에서 마지막 화에서는 이제 그레이트 아이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서, 야, 나는 너의 그 마음에 감명이 깊었다 라면서 이제 선물 하나를 던져주죠. 그게 이제 육체였으니까, 본인의 직접적인 육체.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에 의해서 육체를 선사받았다라는 거가 그래도 나름 괜찮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결이 있으니까. 기에서는 일단은 본인의 육체가 사라졌는데 결에서는 본인의 어쨌든간 저쨌든간 부활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만 본다면은 딱 본인의 서사시를 느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더 이상 말하면 뭐합니까? 단크로토가 있죠. 단크로토 같은 경우에는 뭐 천재 크리에이터이자 악마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엄청났던 친구였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제2의 다띠아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있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대부분 다 이런 표정들에서 등장을 했었죠. 표정이라던가 그 기획력이라던가 이런 거 저런 거가 많이 합쳐지게 되면서 등장을 했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친구가 정말 똑똑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죽을 줄 알고서 아니면 이제 버그스터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이제 본인의 백업을 남겨놨다는 거죠. 뭐였지? 프로토마이티 액션 오리진 가샤트였던가요? 네. 그거를 이제 키 아이템으로 쓰고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슬롯 인을 해가지고 그 게임 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의 데이터인데 이제 버그스터로 되어 있었던 그 친구가 있었죠. 버그스터 바이러스한테 이제 게이머 드라이브 장착시켜주고서 이 가샤트를 뽑아 놓으니까 크로토가 부활을 했죠. 그런 면만 본다면은 진짜 지 혼자 죽고 지 혼자 살아났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세죠. 죽었던 이유도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아하하 하다가 결국에는 자만심에 죽었던 거니까. 근데 또 부활했던 계기가 또 본인의 그 엄청난 재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라이프가 등장을 했죠. 예, 겐무 라이프 99라 하면서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제로원의 휴머기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휴머기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몸체 자체는 안드로이드 로봇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만 복구할 수 있는 이런 프로라이즈키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복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던 캐릭터란다면 역시 히덴 소레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면라이더 1역으로 변신했던 히덴 소레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본체, 일단 인간 상태였던 히덴 소레오는 이미 한참 전에 죽었는데 소레오의 기억을 이식을 해서 만들어냈던 게 소레오 휴머기어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르토는 어렸을 때 아르토는 그 휴머기어를 따르면서 아버지라 불렀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극장판에서 보여줬던 모습들까지도 확실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그쵸. 그리고 작중 내에서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건 역시 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부 마지막 화에서 완벽하게 뻥 하고 터졌는데 그 뒤쪽 이제 자이아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데이터가 넘겨지게 되면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예 완벽하게 이쪽에 이어링 형태로 해가지고 휴머기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부활이라고 한다면 역시 진 쪽으로 본다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즈도 그랬으니까 이즈 같은 경우는 모든 기억을 확실하게 되돌려 올 수는 없었습니다만 외형 자체는 확실하게 복구를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면라이더 속에서 등장했던 부활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상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많은 부활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빠뜨렸던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이 약간 부족했었을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활이라는 요소 자체만 본다면은 참 히어로라는 작품 속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찌 재밌게 잘 보셨으면 다행이고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 말고도 다른 부활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차오! 안녕!